안녕하세요. 한해솔입니다. 6월 18일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온통 미 FOMC 회의에 쏠리고 있죠. 이달 FOMC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전 3시에 나오는데요. 시장이 주목하는 건 통화정책 성명의 금리 동결 기조를 뜻하는 인내심이라는 표현이 빠지고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비둘기적 문구가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시장의 예상대로 오는 9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려면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완벽하게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국을 거듭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시진핑의 북한 방문 소식이 전해졌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하기로 했다는데요.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후진타오 전 주석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고요. 시기상 G20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속내가 뭔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밀착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김 위원장의 4차례 방중에도 불구하고 답방을 하지 않았었죠.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격적으로 방북 카드를 꺼내든 건 중국이 미국의 외교적 맞불을 놓을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며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 비핵화 협상 재개에 앞서서 든든한 후견자인 중국의 존재를 한미에 확인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시점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 소식이 나오자 미국 정부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비핵화에 대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대북 압박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우려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두 정상의 만남이 진행될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1시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하락 출발 후 반등해 장중 2100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720선 부근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1시 이후부터 하락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수급 체크해 볼까요?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 기관이 매수 규모를 늘려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2시 이후로 개인들이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사들이고 있는지 상위 순매수 종목 같이 체크해 볼게요. 먼저 1시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코스피 시장 1위는 한진칼, 2위는 삼성전자, 4위는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파트론, 2위는 LB세미콘, 3위에는 펄어비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오늘 관심 보이는 종목은 뭘까요? 코스피 시장 순매수 1위는 넷마블, 2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포스코고요. 코스닥 시장 순매수 1위는 네페스, 2위는 LHN 한국사이버결제, 3위에는 MC넥스 올라와 있네요.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같이 살펴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인텔, TSMC 대신 삼성전자 선택하나입니다. 인텔이 대만의 TSMC 대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차세대 제품 생산을 위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SMC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고요. 파운드리는 반도체의 설계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아 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식 톡톡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내년 4분기 14나노 공정으로 인텔의 제품을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마 2021년 출시 예정인 인텔의 14나노 PC용 CPU인 로켓 레이크로 추정이 되고요. 삼성과 인텔의 계약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삼성전자를 택한 것은 아무래도 미 정부가 화웨이를 제재하고 있는 것과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제품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웨이와 거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인텔이 삼성의 파운드리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올렸을 수 있다는 해석인 거죠. 아까 봤듯이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가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소식 덕분이 아닌가 싶고요. 관련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입니다. LB세미콘과 네페스, 어보브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AD 칩스 등 파운드리와 팹리스 기업 대부분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 첫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뽑아봤거든요. 두 번째 키워드, 카메라 모듈 업체에 주목하라입니다.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미국 화웨이 제재 관련 수혜주로 꼽히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 영향으로 반도체주에는 악재가 되겠지만 스마트폰 관련주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화웨이 스마트폰 일간 판매량이 기존 70만 대에서 50에서 60만 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하고요. 이 부분이 당연히 이 대표 경쟁사인 삼성전자에게는 스마트폰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부품 중에서도 왜 카메라 모듈 업체에 특히 주목해야 하냐면요. 카메라 모듈의 고성능화가 이 스마트폰 차별화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멀티 카메라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니라 이 보급형 모델에도 카메라 모듈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이 단순히 사진 촬영에만 활용되지 않죠.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한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생체 인식과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사용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모두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카메라 모듈 부품 섹터 중 파트론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성 옵틱스 또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며 또 늘어나는 주문량에 대응하기 위해 증설 자금 마련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캠시스, 나무가, 옵트론텍, MC넥스 등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새롭게 편입된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오늘 나노메딕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했는데요. 나노메딕스는 스탠다드 그래핀의 전환사채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스탠다드 그래핀의 지분 15에서 16%를 취득하게 돼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하네요. 그럼 대체 스탠다드 그래핀은 뭐하는 회사냐? 그래핀 분야에서 19년에 달하는 업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그래핀 대량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 짐 로저스 회장이 투자한 회사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나노메딕스가 새롭게 그래핀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매수세가 몰렸고요. 덩달아 XINC, 구길재지, 크리스탈 신소재 등 그래핀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